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직접 당해보니까 이 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어 같이 클럽을 가. 나 너 아니었으면 쟤한테 번호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 만나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이런 줄 느낌? 알아. 이게 진짜 고민이다. 갑자기 고민을 바꿔도 되나요? 근데 계속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블링블링한 곳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여기 너무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입장료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내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오늘은 저희가 이태원으로 출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또 커플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태원 올 일이 자주 맞아. 없거든요. 그러게요?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태원에 본 적 있다. 엠네스티. 그때 처음 뵀잖아요, 저희. 아, 네. 근데 저희 사실은 저희야 뭐 데니얼님을 여기저기서 또 뵈서 알지만은 저희 망고분들 중에는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데니얼님이 자기소개를 요거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친구들 안녕. 나는 데니얼이고 나이는 만으로 32살이야. 나는 지금 이태원에 살고 있고 내 직업은 좀 많은데 직업이 뭐. 지금 여기는 이태원이고 제 가게니까. 와. 사장님. 지금은 바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야. 내 장점은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이거를 친화적인 거 착하다. 그리고 나는 게이야. 100%. 베이셨구나. 요즘 내 고민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게 고민입니다. 뭐가 그 스트레스 많을까? 일단 천천히 한번 이때. 아니 얘기해보도록 우리 이쪽 상담소는 또 반말로 하거든. 너도 소개 반말로 했잖아. 반말로 해요. 아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직업이 진짜 많은 게 너무 신기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제일 메인 업무고 사장님. 네, 요즘에 서브로 하고 있는 건 DJ. 오 DJ? DJ?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인스타에서 봤어. 우리가 가게가 좀 일찍 끝나 한 새벽 3, 4시 그때 이제 다른 데 클럽을 가서 DJ를 하는 거예요. 오. 유튜브도 하고 있고 편집자, 클라이언트 상대로 편집을 하고 약간 이런 와 너무 바쁘겠다. 살다 보니 이것저것이 많아졌는데 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여도 하나씩 스트레스 받고 많이 어렵잖아. 근데 대녀는 직업이 지금 내가 들은 것만 4개잖아. 사장님, DJ, 편집하고 PD도 하고. 일적인 거에서는 뭐가 있어? 어떨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아? 사장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는 아시겠지만 매출이 제일 그거는 아. 스트레스만 하지. 그럼 그런 건 없어? 예를 들어 이제 매출은 사실은 너무 원래 어려운 일이고 관계적인 일도 사실 일하다 보면 많잖아. 너무 많지. 약간 대녀리 보면은 엄청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 아니지. 보이는 거야. 약간. 그래서 좀 그런 관계적인 거에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느낌? 여기 3개? 여기 계시는 너무 좁다 보니까 뭐 내가 행실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뭐 소문이 막 돌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단 말이야. 조금 잘못한 게 약간 이렇게 커져버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그거 내가 오래전 일이 남자를 괜찮잖아. 만났어. 남자를 만났는데 친구가 별로더라. 친구들에게 얘기하다 같이 근데 이제 이 소문이 약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얘가 이렇게 막 완전 신랄하게 욕을 하고 다니더라. 이런 뭐 약간 느낌이 그렇게 드는 될 수도 거야. 있는 거고. 요즘은 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아. 딴 사람들 보면 저 자식 코든다. 코든다는 표현 아시나요 혹시? 코든다? 약간 싼척한다. 아 그런 느낌. 네, 유명 세타도 뭐 방송 대녀 먹더니 남해연에 한번 나오더니 갑자기 변했다. 어. 머리 이렇게 한쪽 이렇게 안 하던 스타일도 막 도전하고 네, 이러면서. 하지만 내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목걸이가 너무 반짝거린다. 너무 반짝거려. 블링블링하다야. 겸손이라 좀 먹은 것 18K 같은데. 근데 신기하다. 근데 나는 약간 데뷔가 언제야? 2016년. 7년. 데뷔 년도가 되게 늦네. 나 26인가 7대 나왔어. 근데 대녀리는 약간 한결같아야 된다 막 이런 게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 스스로 평가할 때. 많이 보는 것 같아. 많이 보는 것 같고 내 이미지가 가게 이미지이기도 하고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 이미지가 또 그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꿀값 떠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클럽을 가는 경우가 다반사. 일을 하러. 일을 끝내고 클럽을 갔는데 이게 업소 사람들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논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 여기서 일이 끝나고 끝나고 넘어가는 넘어가는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인사하러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업무의 연장이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 됐구나. 클럽이. 그렇지 그래서 6년 7년을 이러고 살다 보니까 2016년에 데뷔했으니까. 데뷔하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놀지도 않고 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데뷔하면서 바로 그냥 이태원에서 루킹 너 네.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게. 아니 근데 데뷔가 늦은
늦은 편이긴 하다? 난 21살 때 처음으로 여기 게이 클럽 펄스에서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데니얼 봤으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 잘 노는 이태원 게이 약간 이런 느낌. 일하면서 막 아는 사람도 많고 그니까 더 뭔가 말도 많고 막 이랬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사실 막 대년한테 뭔가 물어보면은 어쨌든 사업적인 거 이런 건 사실은 누구든 다 겪잖아. 일하다 보면은 조금 더 사실 나는 되게 사적인 관계에서의 일도 되게 궁금하거든. 대년이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보통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뭐 푸는 방식이 있는지. 최근은 약간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은 애인한테 나 이런 거 지금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제 애인은 어쩌겠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약간 현실적이게 ESTJ예요. 애인이 ESTJ여가지고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대로 만났네. 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사회화된 ESTJ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위로를 해주더라고. 혹시 위로를 2번 했는데도 괜찮지 않으면 화내거나 하진 않아? 그러진 않았지. 한 번만 하나 보지. 2번 이상 이랬는데 안 괜찮아지면 화내거든. 대년이는 한 번만 하나 보다. 한 번에 괜찮아지나 한 번에. 보다.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게임하러 가야지. 롤에서 다 죽여버리는구나. 근데 롤에서 또 스트레스 받아. 거기서 또 욕하는 나 못하는 내가 걸 죽으면 욕하고 스트레스 막. 받는 중요한 거지. 게 내가 게임을 하러 온 건지 열받으러 온 건지. 나 근데 대니얼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은 대니얼은 2016년부터 여기 데뷔하면서 사실 이쪽 커뮤니티의 친구들이 업소에서 이제 일하고 하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엄청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마냥 노는 사람들은 아니고 일하면서 친구가 된 동료들이고 그치. 지금도 여기 업소에 이제 사장이 되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관계이면서도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치. 그런 관계가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래도 직장 동료, 사적인 친구 완전 일이 이해관계가 전혀 겹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막 서운할 일도 많고 부딪힐 일도 많고 막 힘들겠다 너. 그래서 요즘에 연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만약에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는 아닌데 기분이 나쁘대. 그럼 난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 애인이 ESTJ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난 약간 서운해. 그럼 나 얘기를 해 애인한테. 나 이것 때문에 약간 서운해. 그럼 그게 왜? 약간 이러면 PTSD. 애인이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사과를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왜? 또 이러는 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해되는데. 이게 또 메비우스도 좀 쳇바퀴 도는 거. 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랑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게 너한테는 아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커플이라는 건 어쨌든 같이 함께 하려고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인 건데 그러면은 우리 둘이 불편한 거에 합집합 안에서 같이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나는 이게 안 불편한데 왜 넌 불편해?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치. 나는 거기서 그래 그럼 난 앞으로 그렇게 행동 안 할게 하고 딱 끝나. 미안해라는 말은 내가 미안할 때만 해. 왜냐면은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사과할 적인 아니지만 얘가 기분이 나쁘대. 그럼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이렇게 사과해.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너가 그렇게 느꼈다니 유감스럽다. 그게 뭐야? 정치인이야 뭐야? 미안하다 그래야지. 미안하다.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근데 그건 있어. 어쨌든 커플이면은 서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케어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게 맞고 틀리고는 사실 없거든. 맞아. 얘가 내가 이렇게 할 때 힘들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너무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아니면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근데 그게 만약에 나를 진짜 가스라이팅 하듯이 내 삶이 약간 갉아먹어져. 너 방금 너 그거 진짜 이상하게 한 거야. 너 진짜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의 삶에 막 뭐 삶을 갉아먹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방식이나 나는 종렬아라고 하면 괜찮은데 박종렬 혹은 야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그럼 내가 진짜 야라는 말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 표정은 이걸 이해해서야 아니면 야 박종렬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야?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소시오패스도 만나보고 나르시시스트도 만나보고 사이코패스는 아직 안 만나봤어. 내가 만약에 만나면 수집가. 만약에 지금 만나서 죽었겠지. 나 사이코패스를 만났다면 이 두 가지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줬던 게 뭐냐면은 항상 날 불안하게 만드는. 그치. 그게 있어.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는 스스로 잡고.
혼자서 또 갉아먹고 그러는데 나르시스트에 대한 연애에 대한 갑자기 경험이 있었던 게 얘는 있는데 말해줘. 너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직접 당해보니까 이 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수록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야. 인지는 해. 내가 지금 이 연애가 맞나? 내가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건가? 내 머릿속에서는 해결을 알아.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못 헤어지는 거야. 사실 그것도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빨리 헤어져 하는데 나는 결국에는 아니야, 나 그래도 얘는 나를 사랑하긴 해. 제대로 당했네. 그럼, 가스라이팅. 잘하네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 그래서 나는 그런 연애를 많이 했었다. 이게 진짜 고민이다. 갑자기 고민을 바꿔도 되나요? 근데 계속 얘기해봐. 물론 일단.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연애들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가스라이팅을 생각보다 많이 당했구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 같이 클럽을 가 그러면은 갑자기 나 너 아니었으면 쟤한테 번호 땄다 떴을 거야. 쓰레기 같은 혹은 새끼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 만나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이런 줄 느낌? 알아. 약간 이러면서 난 생각보다 자존감이 되게 낮은 스타일이어서 얘를 내가 사랑한다는 조건 그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게 썩어 들어가지 않아? 마음 한켠이? 맞아. 목적이 있으니까 약간 빌드업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무슨 뭔가 일부러 사달라고 하거나? 사달라고 하진 않았어. 내가 다 하긴 했지. 약간 내가 이 친구를 더 감싸주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다 계산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얘는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어떻게 보면 숙주지 내가. 숙주라니까 더 무섭다. 데니얼 너는 어때? 연애할 때 상대방이 좀 나한테 많이 의지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막 챙겨주고 싶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들고 싶긴 욕심은 있어 사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 혹시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연애를 한다는 건 되게 그 감정이 크잖아. 막 이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내 눈에 이 사람이 너무 잘나 보이면 사실은 힘든 거지. 계속 불안하고 이 사람이 떠날까 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내가 뭔가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연애 상대여서 오히려 내가 챙기면서 이 안정감을 계속 느끼는 이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게 오히려 되게 난 편안하고 내가 사랑만 주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진짜로. 이게 약간 나 처음 듣는데 그런 거 같아. 그래. 그 주변에 친구들이 와 데니얼이 형은 연애할 때 진짜 순탄치 않아. 어떻게 왜 항상 이런 힘든 연애만 하지? 약간 뭐 그런. 근데 대녀리가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대녀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랑 있을 때 편안한 거야. 그냥 나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정도의 자존감이나 자기 애가 많이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형이랑 처음 연애할 때 내가 지금 돌아보면 자존감이 진짜 낮았던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 사람이 너무 다 잘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그 당시 뭐 친구 사이에서 뭐 온갖 장도 뭐 소모임 장 같은 것도 하고 뭐 옛날에 막 학생 회장 해가지고 뭐도 했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당시 취업을 이제 한창 20대 후반쯤 가면서 나도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형도 이제 하는데 형이 그 당시에 막 쇼호스트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뭔가 형이 간다고 하니까 나도 막 가고 싶은 거지. 와서 같이 등록하려고 그랬어. 300만 원 내고 등록을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닌 거야 내 길이. 그래서 그만두긴 했는데 계속 그때 내가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잘나지는 게 좀 무서운 거야. 약간 떠나갈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 눈에 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일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난 되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형 맨 처음에 형이 은행 취업했을 때도 내가 너무 비루해 보이는 거야. 내 삶이. 내가 2달 동안 합숙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 그때 근데 또 딴 친구가 뭐 어디서 뻘소리 해가지고 막 팀이 뭐 옛날에 전 애인이 또 이런 애가 있었다 막 이런 말까지 들었다 보니까 와 막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지금 내 기억에는 이 사람이 너무 잘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기에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관계가 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진짜 많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내 스스로의 감정이나 마음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거든. 되게 뭔가 본받아야겠다. 나는 내가 자존감이 되게 낮다고 생각이 드는
내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나랑 얘랑 비교를 해서 뭐 물론 애인이 아니어도 그래서 많은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나의 약간 존재를 느끼고 싶어. 있겠다. 그냥 사람들이 자존감이라고 하면 되게 나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태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존감이 높은 거지. 막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잘 해낼 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 잘 해내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녀리는 그런 걸 직면하기가 되게 두려울 수도 있잖아.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 어머니 근데 얘기 들으면서 내 생각 자체를 뭔가 전환을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여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왜냐면 드는- 스트레스는 다 받거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인생에 겪어서 다 문제를 겪잖아. 근데 그 문제를 다 겪지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보다 훨씬 더 크면 된다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요만했기 때문에 문제가 요만한 게 오면 쓰러지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커져 있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돼서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내가 어떻게 이걸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낼 수 있거든. 딛고 올라가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애인이랑은 잘 지내잖아. 잘 지내지. 너무 잘 지내고 약간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애인들과는 약간 사뭇 느낌이 다른. 어디서 느낌이 건강한 다르냐? 느낌? 진짜 건강한 연애. 왜냐면은 내가 사랑해 하면 얘도 사랑해 할 수 있는. 잘하네. 그런 게 진짜 중요하지. 되게 뭔가 중요하지. 이렇게. 둘이는 약간 뭐 술 때문에 그런 적 없어? 나 때문에 그런 게 뭐야? 나는 술 때문에 뭐였는데? 애인이 술을 좋아해. 아, 그러니까 아직 노는 걸 좋아해. 너는 술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해. 나는 많이 마시긴 하는데 조절도 할 줄 알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약간 정신은 잘 차리고 어쨌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내 연애에서 애인은 기억을 잃는 와중에 전화를 하고 택시기사랑 또 싸우고 막 이제 진짜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택시 결제를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택시에 5만 원이 결제가 돼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을 하고서 전화를 했더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기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니 손님이 기분 좋아서 5만 원 결제하라면서요 이랬다는 거야. 오,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그거 듣고서 애인이 약간 민망한 거지. 아,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법했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겠지. 아, 그럼 술 먹는 것까지는 좋다. 어. 하지만 정신은 차렸으면 좋겠다. 1년 이제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좀 대부분 많이 싸우는 거는 술 때문에. 아 근데 우리는 둘 다 술을 잘 안 마셔. 이렇게 안 좋아해 그렇게. 아 근데 나는 연애를 함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 그만큼 가까워서라고 생각하거든. 사랑하니까 싸우는 그치.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잘 이용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면 괜찮다.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 막 물병 하면서 막 주도권 뭐라고 아니, 잘하네 그런 거 되게. 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야. 난 진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만 영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당연하게 영원한 건 없지만 나는 영원할 수 있다고 믿거든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둬도 영원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노력하고. 근데 맨날 사람들이 그러잖아. 변했다.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잘 지내냐 하지만 사실 우리 관계 되게 많이 변했거든. 우리가 처음에 1년 차랑 지금 11년 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계는 진짜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사람이 각자 또 변해. 당연히 관계는 변하고 오히려 변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오히려 변화는 당연한 거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난 관계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딱 그런 다툼들. 그러니까 나를 되게 알게 되더라고. 왜냐면 나 혼자 살면 그런 게 내가 뭐가 불편한지 느낄 일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나를 알게 되더라고. 내가 어디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잘 싸우고 잘 이야기해서 잘 조율했던 그 과정들이 나한테는 지금 엄청 큰 능력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아 이게 연애할 때 이게 내가 그냥 소모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인생이 많이 편해지고. 그래서 대녀리도 그런 거를 계속 하면은 엄청 많이 성장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좋은 얘기야. 근데 그렇지. 들어보니까 어. 확실히 스트레스는 너무 상대적이고 혜기가 얘기한 부분도 난 분명히 또 새겨 듣고서 한번 실행해 옮길 거야.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노력을 해서 이만큼 맞는 걸 이만큼 줄이는 걸로 목표로. 맞아, 사람은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약간 뭔가 내 그릇 자체를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넓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그릇을 한번 넓혀보는. 그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무 일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할 수 내가 그러세요 그럼. 내가 받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였잖아. 여러 가지. 어쨌든 스트레스는 누군가나 적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보다 그릇이 훨씬 크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 대녀리의 그릇을 키우자. 그냥 내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이 먹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 내가 연애에 대해서 진짜 내 인생의 비중이 진짜 크거든. 근데 그때 정말 그 큰 어떤 관계에서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가니까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약간 뭔가 물고가 트듯이 다른 데서도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업도 하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내가 원래는 근데 진짜 진짜 많이 그런 바뀌었어. 그래 그런 거 같아서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사람이 사실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 약간 내가 어디서 무슨 다큐 시크릿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봤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것 같아. 오. 이분이 생각의 전환을 딱 하는 순간부터 맞아.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맞아. 시작해. 그러니까 난 내가 게이여서 내가 막 숨어 다니고 맞아, 맞아. 뭐가 이런 걸 이제 다 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약간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 근데 나 진짜 동의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대녀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맞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뭐 에이? 오 너무 러블리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나요. 나 러브 마이셀프 해야겠다. 러브 마이셀프. 진짜로. 나는 내가 1순위가 되는 삶을 사실 살아본 적 많이 없거든. 내 애인이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 1순위인 인생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대화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앞으로 대녀리에게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나의 다짐. 맞아. 다짐 한번 해주세요. 다짐? 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서 사는 대녀리가 될 거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우리 망고들도 대녀리에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많이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안녕. 안녕.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망고들 그러니까 이런 같이 깊은 얘기 하다 보면은 다 누구나 조금씩 공감할 만한 게 있거든. 그래서 나도 아마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망고들 많을 텐데 댓글로 많이 달아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ESTJ도 많이 응원해줘. ENFP도. 나는 괜찮아.